베트남의 경제 상황이 빠르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경제 위기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례 없는 상황이라며 베트남 정부에게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반면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언론의 보도를 막고 자국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트남의 진실을 밝히는 소수의 전문가들은 국가 반역 행위로 모두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상황이죠. 실제로 베트남의 진실에 대해 보도한 한 베트남 인권운동가인 팜 도안 트랑 씨는 베트남에 대한 반체제 선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최소 12년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베트남은 자국 내 언론을 막으며 이번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어떻게든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투자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외국 자본들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빠지면서 당연히 예측된 도미노 현상이었지만 그 속도가 매우 무서울 정도인데요. 그나마 일본 정부가 베트남에게 15개의 일본 기업을 베트남으로 이전시키겠다며 이전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베트남 정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역시 일본이 최고라며 기세 등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사안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외신에서는 일본에게만 의존하는 베트남의 상황에 매우 큰 우려를 나타내며 국가부도 위기설까지 돌고 있는 폭풍 전야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 세계은행이 베트남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정책을 비판하며 이대로 간다면 향후 2년 안에 베트남은 스리랑카와 같은 국가 부도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는데요. 미국의 경제 전문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작년부터 가속화된 한국 자본의 이탈과 이에 따른 기업들의 철수 여파로 인해 베트남의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높은 원자재 가격, 기업 이탈로 인한 공급망 차질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요소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들로 인해 임시 방편으로 베트남 기업과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며 국고로 연명하고 있지만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향후 2년 안에 국가 부도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의 경제는 위태위태한 상태였지만 그것들을 한국 기업이 간신히 잡아주고 있던 상태였던 것인데 이제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며 베트남 경제의 진실이 전 세계적으로 밝혀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현재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심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 고공 상승 등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베트남은 하필 타이밍 안 좋게 한국에게까지 버림받아 버렸으니 국가 부도 위기가 수면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중국과는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었으나 결국 이들의 속내는 중국과 버금가거나 그 이상인 것이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잘 흘러가지 않고 일본의 투자 또한 말만 번지르르 하자 베트남 총리가 한국을 달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의 매각과 철수 절차에까지 끼어들며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장은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은 친구이자 형제라며 코로나 봉쇄 때도 베트남은 한국 기업인들을 특별 입국시켰다며 다시 한번 언론 플레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뻔뻔한 것이 이와 같은 기사를 자국 내 베트남 언론에는 한 개도 보도하지 않고 오직 외국 언론을 통해서만 전했다는 사실인데요. 이를 통해 베트남의 뻔뻔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베트남을 떠난 한국 기업들은 아예 국내로 투자를 이전하거나 다른 해외 국가로 분산 이전하는 방법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베트남에서 철수하였던 포스코에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였으나 오히려 포스코는 베트남에서의 빠른 손절로 인해 수십조라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과거 포스코는 베트남을 손절하기로 결정하며 대안책인 아르헨티나로 이전하는 절차를 추진하였고 이를 위해 아르헨티나의 리투모스를 약 3천억 원에 인수하여 생산 설비를 구축했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베트남을 손절하는 것에 이해하지 못했으나 현재 포스코가 인수한 리투모스가 인수 당시보다 리튬 매장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무엇보다 현재 전기차와 스마트폰 등 배터리 소재의 리튬이 많이 이용됨에 따라 가격이 매우 급등하여 현재 가치는 무려 35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 기업들을 내쫓아준 덕분에 더욱더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어 큰 이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과거를 생각해보면 한국 기업들의 동남아 투자가 굉장히 과열되며
베트남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컸습니다. 당시에는 함부로 철수하거나 이전을 하여 베트남에 밉보인다면 베트남이 다시는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삼성 같은 대기업들의 큰 결단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이제는 베트남이 어떠한 혜택을 준다 해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가 생긴 것입니다. 베트남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자신들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테니 말이죠. 이상 국민투표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